5월 11일 이른 아침입니다. 송영진의 긴급 속보 소식, 송영진 방송의 긴급 속보 소식 여러분께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이 5월 11일이면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일이 5월 10일, 5월 11일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뭐 이준석 이라든가 이재명 뭐 이런 사람들은 지금 후보가 등록이 된 상태인데 이 국민의힘당은 이 후보 결정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진통과 내홍 또 단일화 과정에 너덜너덜한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국민의힘당 후보가 아직 결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보면은 이 밤 사이에 엄청난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새벽에 이제 기습적으로 뭐 한덕수 후보는 국민의힘당에 입당하는 이런 과정, 이 김문수 후보에서 또 이렇게 한덕수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이런 과정들, 뭐 이렇게 우리가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절차상의 이런 문제들 때문에 부당성 때문에 많은 또 일부 자유진영에서 저항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이 계속 뭐 진행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어쨌건 간에 이 국민의힘당의 후보 결정 과정에서 이 단일화 과정도 뭐 너덜너덜 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고 또 뭐 많은 보수 국민들이 또 실망감을 또 이렇게 안겨준 그런 상황들이 진행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단일화 과정 속에서 뭐 정치력의 부재겠죠. 또 뭐 지도력, 리더십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어찌되었건 간에 또 어젯밤 사이에 또 갑자기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당 후보로 또다시 복귀되는 그런 이 일이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원 투표에서 이 한덕수 후보로 이제 후보를 변경하는 이것을 이제 당원 투표를 실시를 했는데 자 이것이 부결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당원들이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이제 그전에는 한덕수 후보가 지지율에서 좀 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이런 절차상의 어떤 문제, 이 부당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당원들이 저항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자 그래서 어찌되었건 간에 이 당원 투표에서 이 후보 변경이 부결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오늘 김문수 후보는 이제 공식적인 대선 후보로 등록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책임은 뭐 권성동과 권영세가 져야 되죠. 자 어제 이제 그런 부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권영세 이 비대위원장이었었죠. 또 권영세나 이 권성동 이 단일화 과정 속에서 많은 의혹을 갖게 하고 당원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준 이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즉시 사퇴하는 이런 또 엄청난 일들이 어젯밤에 일어났습니다. 이 소식을 여러분께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송영진 방송의 구독자 아니신 분들은 여러분들 구독, 여러분 좀 격려,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또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권영세 국민의힘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은 자, 10일 오후 11시에 열린 심야 비대위 회의 후 이제 기자들과 만나서 이 전당원 ARS 이 투표에서 한덕수 후보 변경 안건이 부결돼 김문수 대선 후보 자격이 즉시 회복되었다. 김문수 후보를 내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이제 공식 후보로 등록하겠다라는 그러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권 위원장은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세우기 위한 충정으로 당원 뜻에 따라 내린 결단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당원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이 절차와 과정의 혼란으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이런 입장을 어저께 이제 심야 회의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이 국민의힘당에 따르면은 이 한덕수 후보 변경안은 이 찬성과 반대가 이제 근소한 차이로 이제 부결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역전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항상 또 이제 국민들은 그또 약자 편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 이제 뭐 당원들이 보기에는, 국민의힘당 당원들이 보기에는 이거 뭐 권영세나 권성동이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한덕수 이후에 이 당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런 기득권 세력들이, 어떤 주도권 싸움에서 자기들이 이제 주류가 되기 위해서 좀 더 자기네들이 편안한 이 한덕수를 미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여러 가지 의혹을 산 거에 대해서 당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절차와 이 과정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한덕수 후보가 앞섰지만은 이 김문수 후보가 다시 앞서는 이런 이 결과를 통해서 이제 이것이 한덕수 후보로 결정되는 것이 부결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권영세와 권성동에 대한 반감, 이것이 김문수 후보를 다시 이 국민의힘당의 정식적인 후보로 만들어지게 된 그런 그 배경과 또 어떤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어서 권영세 위원장은 당원 투표 부결로 비대위 관련 결정들이 무효화돼 이 김문수 후보의 대통령 후보 자격이 즉시 호백됐고 내일 공식 후보 등록 절차가 이루어질 것이라면서 후보 단일화를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안타깝지만 이 또한 저의 부족함의 어떤 결론이다. 이게 부족함 때문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책임을 지고 제가 물러난다라고 비대위원장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이거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용이 약간 좀 길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권성동과 권영세에 대한 저는 비토로 보입니다. 이게 사실은 비대위에서 후보를 결정하고 안 하고에 대한 이런 부분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 측에서 이것도 이 부분에 대해서만 또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부분은 또 이제 인용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비대위에서 결정할 일이 아니고 이거 말고 이제 전국위원회가 또 열리지 않습니까? 전당대회가 열리지 않으면 이제 그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이제 후보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결정할 수가 있는데 그 전에 비대위에서 한덕수 후보를 결정하는 이런 것들을 이런 상황들이 저는 많은 국민의힘 당원들한테 반감을 사게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국위원회에 열어서 전국위원회에서 통과되면 그거에 대해서 비대위가 이제 인준만 하면 되는데 자기들이 한덕수 후보로 이렇게 바꿔버린 거거든요. 비대위에서 그 후보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어떤 권한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전당대회를 통해서나 이 당원들의 전국위원회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비대위가 먼저 결정해버리는 이런 과정들이 이 권영세나 이 권성대의 욕심이 너무 과했다. 이 쌍권의 구태타다, 쌍권의 난이다, 이런 얘기들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자, 아무튼 이 권영세 위원장은 당원 동지 여러분께 우리 당이 이재명 독재를 막아내고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짧은 기간 어려운 시기에 저와 함께 노력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다는 그런 뜻을 전달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이제 신동욱 대변인은 이 김문수와 한덕수 후보 간의 협상이 긍정적으로 나가지 못해서 오후 11시 비대위를 개최했고 당원 ARS 투표 결과는 이 현장에서 개봉됐다면서 이 비대위원들은 이 같은 결과에 물론 원내대표까지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저는 권성동이도 같이 사퇴해야 되는데 좀 이해가 안 갑니다. 현실적으로 내일 당장 후보 등록을 해야 하고 또 다음 주부터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비대위원장이 책임지고 사의를 밝혔기 때문에 자, 정치적으로 다 같이 책임진 것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신동욱 대변인이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뭐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권성동이는 사퇴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 같은데 글쎄요. 많은 당원들이나 그 국민들은 이 권성동도 함께 사퇴하기를 아마 바라지 않을까. 뭐 이거는 저의 주장입니다만은 많은 국민들도 공감하지 않을까. 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신동욱 대변인에 의하면은 이러한 절차를 진행한 것은 여러 번 설명했듯이 당원들의 뜻에 따라서 한 것이라는 거죠. 당원 83%가 단일화에 찬성을 했고 그중 86%는 후보 등록 이전에 해야 한다는 뜻을 모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압축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만은 자,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매끄럽게 하지 못하고 많은 의혹을 사게 하고 김문수 후보 측을 분노하게 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당원들이 이 절차와 과정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법치주의도 마찬가지고 절차와 과정이 그만큼 중요한 건데 이런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뭐 자기들이 이 주도권을 이 주도권 경제 자기들이 주류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그 한덕수 후보를 미는 듯한 그죠? 김문수를 배제하고 한덕수 후보를 미는 듯한 또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한 것이 저는 정치력의 부재다. 그리고 이 권영세나 이 권성동의 그런 욕심에서 비롯된 것들이 아닌가. 또 그것이 결국은 또 한덕수 후보가 경쟁력이 있는지 그거는 제가 판단을 보류하겠습니다만은 누가 경쟁력이 있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국민들로부터 단 1%라도 단 0.1%라도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경쟁력 후보가 돼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에요. 그런데 권영세, 권성동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좋은 그 경쟁력 있는 그 한덕수 전 총리가 또 경쟁력 있는 후보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권영세와 권성동의 어떤 그런 욕심으로 그런 후보를 낙마시키게 한 이런 여러 가지 단일화 과정을 너덜너덜하게 만들어버리고 당원들 또 보수 진영의 많은 이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또 하나로 힘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을 만들어내지 못한 거죠. 이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쌍권 사퇴하라, 쌍권 사퇴하라. 뭐 재수없게 이렇게 재수없는 놈들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권성동이 같은 놈들은 벌써 몇 번째입니까 이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앞장섰고 또 윤석열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막아내지 않은 놈이 권성동이에요. 한동훈이라는 놈도 나쁜 놈이지만 권성동도 양다리 걸치는 식으로 해서 아니 당원 국민의힘당의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그 표결 처리를 할 때 당으로 결정했으면 다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들어가가지고 니들 알아서 해. 이렇게 이런 결과들이 오늘날 이런 결과들을 낳게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참 나쁜 놈이죠. 거기다가 이제 김문수 후보까지 축출하면은 이게 축출한다라는 것은 이건 불명예고 오명이죠. 그러니까 이놈은 태생적으로 권력만 쫓는 놈 같다라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아무튼 간에 김문수 후보가 이제 정식적으로 오늘 후보가 등록이 되면서 저는 뭐 사필 규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든 것은 반드시 정상으로 돌아온다라는 것이 사필 규정인데 이럴 때 딱 맞는 말 같다는 거죠. 자, 아무튼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이제 자격이 회복된 겁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는 이에 대해서 오늘 또 어제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 이 반명 빅텐트로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오늘 오전 9시에 뭐 잠시 후에 이제 기자회견이 또 열린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간에 이 국민의힘 후보 자격을 회복되었다라는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이제 뭐 지금부터는 반 이재명 전선을 빨리 구축을 해서 이재명의 나라는 반드시 막아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경쟁력 있는 후보 또 단일화 과정이 아름다웠으면 좋겠다. 김문수 후보도 약속을 했으니까 단일화를 반드시 이루어냈으면 좋겠다. 뭐 그런데 이제 극단적으로 치닫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답답한 마음을 여러분들한테 여러 영상을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자, 아무튼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는 이 비상대책위원회 후보 교체 이 절차가 중단돼 대선 후보 자격을 회복을 했습니다. 이에 즉시 선대위를 출범시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빅텐트를 세워서 이 반이재명 전선을 구축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지금 많은 보수 국민들이 실망하고 분열되고 또 한덕수를 지지하는 측은 또 열받아가지고 뭐 이런 흩어진 마음들을 지금부터가 진짜 김문수 후보의 능력의 어떤 시험대라고 보는 거예요. 이걸 하나로 어떤 그 모을 수 있는 어떤 구심점, 강력한 임팩트가 있어야 되는데 김문수 후보는 강력한 임팩트가 없어요. 그런 부분이 아쉬운 겁니다. 뭐 꼿꼿한, 깨끗하고 뭐 이런 부분들은 또 뭐 어떤 장점이겠지만은 정말 국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이 한 가지가 필요한 시점인 거죠. 뭐 어쩌면 이것이 좀 임팩트 있는 강력한 리더십이 가장 필요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아무튼 그 김문수 후보는 입장문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경선에 참여했던 홍준표, 안철수, 나경원, 양양자, 유정복, 이철우 이런 후보께 감사드린다라는 그런 그 입장을 냈습니다만, 저는 한동훈은 아니라고 봐요. 한동훈 이 새끼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이 지경이 되고 이재명이가 이렇게 대통령이 될 수밖에가 아니라 대통령이 지금 거의 목전에 와 있고 이미 내각 구성까지 다 완료해 있고 지금 국민의힘 당을 조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을 만든 놈이 저는 한동훈한테 있다. 왜? 대통령이 계엄이 잘못됐으면은 그 해제되는 걸로 그럼 조카였으면은 영웅이 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거를 대통령을 탄핵까지 시켜버린 한동훈은 지금 어떤 김문수와 또 한덕수 단일화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이런 과정들, 진통을 겪는 이런 과정 속에서 뭐 마치 한동훈이 대안인 것처럼 자기가 또 정의인 것처럼 막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모습들, 저는 굉장히 역겹습니다. 아무튼 이 보수에서 배신자는 여러분은 안 됩니다. 국민들이 이런 고통, 이런 힘겨움을 준 게 한동훈 같은 놈들 때문 아니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오늘은 아무튼 김문수 이야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김문수 후보는 반드시 대선 승리를 이끌겠다. 그리고 아울러 한덕수 후보님께도 끝까지 당에 남아 이번 대선에서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 이제 모든 것은 제자리로 돌아간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제가 뭐 김문수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이 협상 과정에서 이 협상 과정은 대단히 잘못됐어요. 또 김재원이 같은 애들을 내세워가지고 극단적으로 치닫게 하고 단일화를 매끄럽게 이렇게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김문수의 책임도 있고, 이 극단적으로 몰고 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절망감을 안겨준 것도 사실 아닙니까? 당원들이 결국은 권영세나 권성동에 대한 반감으로 김문수가 후보 자리를 회복했습니다만은 많은 국민들이 김문수에 대한 이런 그 실망감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나 지금은 어쨌건 간에 우리가 뭐 다른 걸 이제 다 과거입니다. 근데 지금은 미래, 앞으로만 봐야 돼요. 6월 3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반드시 이재명을 막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좀 이제 우리 국민들이 아니라 이 자유진영, 이 많은 보수 국민들이 좀 절실함을 느꼈으면 좋겠는데, 그 절실함을 이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어떤 지도력, 리더십, 이런 것들을, 김문수 후보가 해내지 못하면은 이재명한테 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재명은, 민주당에서는 이미 이재명이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부분들이 김문수하고 한덕수의 단일화 과정 속에서 이런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을 위한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해서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여러 가지 재판 중지법이라든가 이재명의 모든 재판들이 다 중지가 되는 거고, 뭐 이런 법안들이 지금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은 이제 거부권 행사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절실함들을 국민들한테 알려서 이 나라를 어떤 사회주의, 독재국가 이런 거를 막아내는데 힘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말로 강한 지도력을 발휘할
그런 때가 아닌가. 아무튼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무튼 이 당원들의 이 절차상의 부당함에 항거하고 또 권영세, 권성동의 무리한 한덕수 후보 밀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원들이 반감을 사서 김문수 후보가 다시 저는 복귀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뭐 어떤 후보가 경쟁력이 있는 것인지 저는 한덕수인지 김문수인지 잘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왜? 부족한 부분이 김문수한테도 있고 또 한덕수한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단일화를 통해서 하나로 좀 만들어냈으면은 서로 장단점을 보완하는 그런 부분들을 저는 굉장히 좀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통해서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 한덕수도 당원과 국민의 뜻을 수용하겠다. 김문수 대선 승리를 희망한다. 뭐 이런 입장은 뭐 즉시 발표를 했습니다. 그 한덕수 후보도 뭐 어떤 기자회견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런 입장을 한덕수 후보 측에서는 내지 않았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반 이재명 전선, 반 이재명 전선을 구축하는 거 가지고는 이재명을 이길 수 없거든요. 지금 이제부터 가장 중요한 것은 보수의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보수가 쪽수는 더 많습니다. 근데 보수는 투표를 안 해요. 근데 지금 보수가 투표를 해야만 된다라는 그런 어떤 강한 지금 동력을 상실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단일화 과정의 실망감 이런 것들. 또 한덕수 후보 측에서는 에이 씨발 이재명 찍어야지 뭐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흩어진 마음들을 모으게 할 수 있는 역할을 한덕수도 해야 되고 김문수도 해야 되고 모든 자유진영이 하나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반드시 이재명을 막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무튼 이런 제가 결론적으로 이런 어떤 국민의힘당의 후보를 결정하는 이런 단일화 과정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한 후보나 김문수나 이게 이 극단적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솔직히 정치에 대한 회의감을 많이 저는 솔직히 느꼈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무릇 정치라는 것은 국민만 보고 또 국민의 마음을 그런 국민들의 마음을 담아내는 그래서 우리가 타협, 화해 뭐 이런 것들이 뭐 필요한 것이 정치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뭐 죽기 아니면 살기식으로 법의 힘을 빌리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막 가처분 신청을 몇 번씩 하는 이런 모습들, 결코 국민들한테 어떤 국민들의 마음을 담아내고 또 국민들한테 어떤 이재명을 반드시 막아내야 되는 이런 어떤 명분이나 정당성 뭐 이런 것들을 국민들한테 줬냐라는 거예요. 자, 저 후보 찍어가지고 반드시 대통령을 만들어서 이재명의 독재를 막아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심어주었냐는 거죠. 자기들이 주도권 싸움을 하면서 죽기 살기로 이렇게 하는 이런 모습들은 결국 정치는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저는 다시 한번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은 깊은 반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